지금 증시가 어제 많이 하락해가지고 뭐 자신감을 많이 잃으신 분들이 있는데 주식이라는 건 몰라요. 오늘 오르고 내일 떨어지는 거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조심해야 될 때, 욕심을 좀 내야 될 때, 버텨야 될 때 여러 가지 나눌 수 있겠죠. 지금은 증시가 고점을 지금 두 번 친 상태거든요. 한번 제가 차트로 보여드리면은 쌍봉이라고 할까요? 두 번의 고점을 꺾인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한번 그냥 편하게 한번 이거를 해석을 해볼게요. 그냥 이거를 공식처럼 외워주지 마시고 왜 쌍봉에서 그 다음 돌파가 어려운지를 이해를 해보셔야 돼요. 사람이 욕심을 내다가 두 번 정도 꺾이고 나면은 자신감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때 매수하면 안 되겠다라는 공포가 생기기 시작해요. 욕심보다 공포가 많아지면서 다음번 신고가를 돌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신고가를 돌파하려면 굉장히 많은 거래량,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많이 필요한데 그 매물벽을 뚫고 밀고 나갈 수 있는 엄청난 매수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욕심이 필요한데 욕심을 지금 주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포는 늘어나고 욕심은 줄어드니까 이걸 못 이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영원히 돌파 못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신선한 강한 호재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선한 강한 호재가 뭡니까? 신선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예상 못한 무언가가 튀어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22년 말쯤에 굉장히 증시가 안 좋던 시기에 챗 GPT라는 게 등장하면서 AI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3년을 증시를 올렸습니다. 그때 AI라는 게 이렇게 시장을 끌어올릴 거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죠. 그런 어떤 돌풍을 일으키는 무언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였냐면 AI 관련주들이 1차 주식, 2차 주식, 3차 주식까지 다 올랐어요. 1차 주식이라고 하면 엔비디아 이런 거겠죠. 뭐 2차 주식이라 그러면 브로드컴 정도 될 겁니다. 3차라고 하면은 이제 정말 이런 AI도 있었어? 라는 것들까지 다 올랐던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AI 기업을 더 이상 찾아내긴 어렵다. 숨은 보석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1차 기업보다 3차 기업이 더 많이 오르고 이 3차 기업이 꺾일 땐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다시 신규 투자자라 보면은 1차, 2차, 3차 중에서 어디 투자할 거예요? 3차 투자하기 쉽지 않죠. 무섭죠. 1차가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하락률로 어느 정도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채굴이 바닥난 시점에서는 AI 시장이 더 커지려면은 무언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줘야 돼요. 뭐 피지컬이라던가 뭐 자율주행이라던가 뭔가로 연관되는 것들 AI라던가 그걸 계속 보여줘야지만 아 AI로 시장이 더 커질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던가 아니면은 챗 GPT가 4분기 뭐 갑자기 흑자로 전환했다라던가 뭔가 좀 깜짝 실적들을 보여주면서 AI가 돈이 된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는 지금 AI에서 신선한 호재는 딱히 보이는 게 없다 이거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새로운 호재를 좀 보여주면서 어제 올랐었는데 이제 뭐 나머지들은 신선한 재료에서는 딱히 없기 때문에 채굴도 바닥난 상태고 그런 점에서 뭔가 좀 오르지도 못하고 떨어지도 못하는 횡보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악재가 다른 게 나오니까 이제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마음들이 생기면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심리적인 영향을 생각하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유동성이 바닥났다라는 이야기를 저번에 했는데 유동성이 바닥난 신호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쿡 이사가 경고를 했던 게 한 달 전이었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채권금리 발작도 최근에 있었었고요. 그 신호가 나오기 한 달 전인 10월 달에는 이미 벌써 유동성 끝자락에 있는 기업들이라던가 비트코인 같은 것들이 엄청난 시세 분출을 다 했었죠. 10월에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을 하고 나서 11월부터 소강 상태로 벌어들이고 주가가 서서히 떨어지다가 최근 들어서 한 번 더 꺾인 겁니다. 그러니까 1차 꺾임, 2차 꺾임이 나왔다라는 거죠. 대장주인 엔비디아도 11월 달에 200달러 넘은 다음에 지금은 180달러 아래로 내려온 모습이죠. 그러면은 대략 15% 정도 하락을 한 겁니다. 부채 비율이 높은 오라클도 두 달 새 주가가 반토막 가까이 났어요. 더 많이 떨어졌죠. 비트코인도 호재가 크게 남아있지 않은 상태죠. 내년에 비트코인 호재가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악재가 따로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유동성 우려가 나오면서 좀 더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급락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단기채 매입 호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급락이 좀 더 강한 급락이 나왔어요. 이랬을 때는 아마 어떤 원인이냐?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의 금리 인상 우려가 이제 이게 이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 금리 인상 우려가 큰 건지 작은 건지는 알 수는 없는 거겠지만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유동성을 야금야금 빼먹는 악재는 될 겁니다.
근데 이거에 왜 반응을 했냐? 이거를 상쇄할 만한 호재가 안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날 호재와 악재를 더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하다 보면 남는 정도 있잖아요. 이만큼씩 올라가는 건데 그게 지금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도 보시면 대장주가 오를 때보다 이 3차 주식들 유동성 끝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꺾였을 때쯤이 보통 이제 랠리가 끝났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하는 것들이 맞다라고 영상을 찍었었던 거고, 그리고 유동성 끝에 있는 것들은 시세를 연달아서 짧은 텀을 두고 2번 이상 뿜어내지를 못해요. 한번 누가 해먹고 나면은 한동안 좀 쉬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를 받치는 두 개의 축이 있는데 유동성과 AI입니다. 조정을 받는 이유는 둘 다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유동성 부족은 오히려 QE를 앞당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악재가 될지 호재가 될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 오히려 악재가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 때도 코로나 자체는 악재였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유동성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호재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악재도 뒤집는 상황에 따라서 호재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악재를 과잉해서 믿으면 안 된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한데 유동성을 붓는다고 이게 증시가 해결될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었겠지만, 상대적으로 보는 거죠.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보다 유동성을 어마어마하게 풀어놓은 호재가 훨씬 더 상세하고도 이득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가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만 보지 말고 두 개를 합쳤을 때 어느 정도 차익, 마진이 나는지를 보고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저도 투자하면서 느꼈던 건 그거였어요. 호재만 믿지 말고 악재만 믿지 말고 둘 다 합쳤을 때 마진이 어느 정도 되냐를 보고 방향성을 정해도 늦지 않다, 이거였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AI 쪽인데요. 기술의 발전과 상관없이 주가는 출렁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많이 알고 있죠. AI 같은 경우는 이제 옥석 가리기에 들어갔다라 봐야 되겠죠. 살아남는 기업과 죽는 기업이 나올 거고,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이 먼저 죽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죽은 자의 시체를 먹고 살아남은 자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 과정은 굉장히 잔혹하기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도, 살아남은 기업도 승자라고 담보가 돼 있진 않아요. 그리고 살아남은 기업도 이익률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 시기에는. 왜냐면 공급 과잉이라던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하게 생존이 되고 독점적인 지위를 가기 전까지는 주가가 암흑기가 올 수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데 주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의 발전과 주가가 동일시하는 생각들도 있어요.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생각처럼 보이지만 주식시장이 그렇진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당연히 올라야 되는데 떨어지고 떨어져야 되는데 오르더라. 그래서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론적으로 이렇게 될 거야라 했는데 틀리는 경우도 나오고, 저도 많이 틀리잖아요. 그렇게 벌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만 지금 고점에서는 흐름상 좋지 않은 것들이 몇 개 있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미국 증시가 지금 좋지 않은 신호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라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거를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영상 좀 급하게 찍었습니다. 오늘 자막 못 들어갔고, 정말 예측 불허의 장이에요. 그리고 트럼프가 정말 호재 중에 하나는 트럼프가 증시가 꺾이는 모습을 놔두고 싶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어서인지 몰라도 웬만하면은 시장을 받치고 싶어 하는 약간 그 영웅 심리가 있더라고요. 나 트럼프가 떨어지는 증시를 거꾸로 들어 올렸어. 약간 그걸 원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가 나올 때 트럼프의 입을 더 잘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밤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오늘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그 일본 금리 인상이 있으니까 이 뉴스까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많이 휘둘리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일본 금리 인상은 확실시 되는데 내년에는 몇 번 더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베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다음 주에 잘 판단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식은요, 쌀 때 사서 비쌀 때만 팔면 돼요. 비쌀 때 살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알거든요, 스스로 비싼 거. 비싼데 스스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더 오를 거야. 더 오른단 말만 해.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비쌀 때 사면은 항상 불확실성에 놓이게 됩니다. 더 오르면 좋겠지만 쌀 때 사면요 아무리 악재들이 나와도 견뎌볼 만해요. 주식 투자는 좀 남들과 거꾸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고요. 항상 영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